손흥민 선수의 원샷 원킬 환상골로 멕시코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미국 현지 팬들도 손흥민의 활약에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미쳤네, 진짜 슈팅 환상적이었어. 한국팀에서 기회가 올 때 살리는 건 손흥민뿐이네. 와, 저기서 골키퍼 머리 위로 슛을 날린다고? 진짜 월드클래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환상적이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축구 커뮤니티도 난리가 났는데요. 손흥민 A매치 136경기 53득점 대박. 손흥민이 해준다고. 축하해 소니. 손흥민 원샷 원킬과 볼 잡지도 않고 논스톱으로 키퍼 정면인데요. 키퍼키 넘기는 강력한 왼발 슛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명보 낙하산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미국 내슈빌 지오디스 파크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멕시코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7일 미국전에서 2대0 완승을 거둔 한국은 9월 A매치 2연전을 1승 1무로 마무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미국전 선발 라인업과 비교해 김민재, 이한범을 제외한 9명의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월드컵을 약 9개월 앞둔 상황에서 플랜 B 실험에 나서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미국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주장 손흥민까지 벤치로 내리고 카스트로프에게 선발 데뷔전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전반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멕시코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한국은 전반 14분과 19분 오현규가 좋은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이했지만 아쉬운 마무리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반 21분 라울 히메네스에게 헤더 선제골을 허용하며 0대1로 뒤졌습니다. 한국은 전반을 0대1로 마무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위기의 한국을 구할 카드로 손흥민을 선택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썼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오현규가 최전방 공격수에 위치한 가운데 손흥민은 미국전과 달리 좌측 윙어에 배치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투입되자마자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19분 우측면을 돌파하던 김문환이 올린 크로스를 오현규가 헤더로 떨궜습니다. 박스 좌측에 위치하던 손흥민은 강력한 왼발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동점골로 한국의 기세가 올랐습니다. 결국 후반 29분 오현규의 환상적인 역전골이 터지며 2대2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산티아고 히메네스에게 환상적인 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아쉬운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되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투입 전까지 경기 흐름은 멕시코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동점골 이후 분위기는 한국으로 넘어왔고 오현규 선수의 역전골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승부였지만 대표팀 내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한국 축구 대표팀에게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손흥민 선수는 개인 통산 A매치 136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차범근, 홍명보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역대 1위였던 차범근과 홍명보 감독의 통산 136경기 출전과 동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아기레 감독은 오늘 경기는 예상했던 대로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은 경기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우리를 여러 번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승패를 떠나 우리가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선 경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축구는 팀 스포츠이고 우리는 한 명의 선수를 막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죠. 손흥민과 이강인, 이 두 선수는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엄청나게 빠르고 영리합니다. 그는 언제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우리의 수비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무리를 할 줄 압니다. 그를 막기 위해 우리 수비수들이 항상 두 발자국 더 뛰어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선수입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군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잠재력이었고 지금은 현실입니다.
그는 경기 전체를 지배할 줄 아는 시야를 가지고 있고 패스 한 방으로 상대의 수비 진영을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그의 정확한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우리 수비 라인이 단단하다고 자부했지만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 몇 번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특히 그 두 명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 선수들은 도대체 누구를 막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개별적인 능력이 우리의 조직력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이강인, 그 두 선수가 함께 만들어내는 파괴력은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정 순간에는 그들을 막기 위해 2명 이상의 선수를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이 경험은 분명 우리 선수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나게 될 최고의 팀들과 선수들을 미리 경험한 셈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멕시코 대표팀이 얻은 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우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상대할 때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지, 그리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들의 수비를 어떻게 공략할지 더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발전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진출 이후 그의 행보는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9월 14일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 LAFC의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의 홈구장인 페이팔파크가 아닌 리바이스 스튜디움에서 개최됩니다. 이는 관중 동원 및 멕시코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때문입니다. 산호세 어스퀘이크스는 LAFC와의 경기를 멕시코 독립기념일 주간의 특별 이벤트로 기획했습니다. LAFC와 산호세 어스퀘이크스는 같은 캘리포니아주를 연고로 하는 라이벌 팀으로 두 팀의 경기는 항상 큰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 이후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페이팔파크는 약 18,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구장입니다. 반면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NFL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홈구장으로 68,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LAFC와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의 경기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개최하여 45,000명이 넘는 관중을 동원하는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미 35,000장 이상의 티켓이 판매되며 큰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팬들에게 경기를 보여주고 멕시코 독립기념일 축제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경기장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팀의 수익 증대와 함께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LA타임즈 등 많은 매체는 전석 매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 LAFC 경기의 티켓 가격은 일반 경기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의 홈구장인 페이팔파크에서 열리는 다른 경기의 경우 최저 가격이 $30인 반면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FC와의 경기는 최저 가격이 $60부터 시작합니다. 평균 티켓 가격은 $130 수준이며 가장 비싼 좌석은 $600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 LAFC 경기의 티켓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면 최저 가격은 약 83,000원이며 이는 경기장 가장자리나 2층 구역의 좌석 가격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MLS 경기 티켓 가격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 가격은 $130, 약 139,000원이며 18만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경기 관람에 적당한 좌석들의 가격대입니다. 가장 비싼 좌석은 $600 이상 약 83만원 이상이며 프리미엄석은 600만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안표까지 극성이니 정말 놀라운 효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티켓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경기장 규모 변경뿐만 아니라 멕시코 독립기념일이라는 특별한 행사와 손흥민 선수의 이적 효과가 맞물려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홈데뷔전과 같은 경우 일부 좌석은 $5,265, 약 730만원까지 재판매되었습니다. LAFC는 MLS 최고의 인기팀 중 하나이며 산호세와는 같은 캘리포니아주를 연고로 하는 라이벌 관계이므로 평소보다 티켓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정규 시즌 경기가 아니라 특별한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폭발적인 팬들의 관심으로 인해 일반적인 홈 경기보다 티켓 가격이 몇 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LA타임즈는 팀 팬들은 계속해서 홈구장을 채울 테지만 다른 축구 팬들도 그럴지는 모르겠다며 이전에는 TV로만 볼 수 있던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는 분명 존재하며 손흥민은 그런 부류의 스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팬들이 매주 그를 따라다닐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LA타임즈는 LAFC가 신규 유입층을 확보하려면 손흥민 선수의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기량을 더 돋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그냥 뛰기만 하는 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공을 다루는 그의 마법 같은 플레이를 보러 온 것인데 팀의 지원이 부족해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흥행과 별개로 손흥민 선수의 홈데뷔전 플레이는 팬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심판 판정이 논란에 올랐는데 상대 반칙을 잡지 않거나 뜬금없는 타이밍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떨어져 손흥민 선수가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전 경기에서는 팀 자체 경기력이 시원하지 못해 손흥민 선수가 혼자 뛰는 것 같다는 평이 있었습니다.